시작하겠습니다. 반성적 삶인데요. 반성,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 한국말로 하면 돌아보기의 삶이죠.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저는요, 인문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어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세히 보면 그게 의미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리플렉션을 리 아닙니까? 리 다시 플렉트, 비춰보는 거죠. 어디에요? 거울이에요.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 자기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살고 어떻게 살았지 하고 딱 비춰보는 거. 그게 리플렉션이죠. 삶은 너무나 거칠고 황량하고 또 급속도로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삶에는 또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귀한 것도 많아요. 소중한 거요. 너무나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삶의 표면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눈이 안 띌 뿐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기록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다시 그래서 반성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란 뭔가 첫 번째 그럼 게르첸 누구인가? 자서전으로서 자서전 나의 과거와 사상 한 13개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글에는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죠. 오토비오그래피라고 하지 않아요? 오토, 스스로, 그래피, 성글, 전기죠. 전기 일렉트로가 아니고요. 제 식의 농담이 이렇습니다. 이래 학교에서 농담은 아무도 안 웃어요. 학생들 아무.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다르죠. 그래서 쓸쓸합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자 쓰는 사람하고 그 속에서 말하는 사람 주인공 같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언어가 실감이 있죠. 생생하죠. 그래서 믿을만하죠. 저는 자서전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서전은 살아있는 동안 모조리 다 먹어치우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기 수술, 자기에 대한 수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죠. 마음대로 쓰는 거는 좋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있죠. 투명해야 되죠. 누가 봐도 그럴듯하군 이래 돼야 되죠. 오케이. 자선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이거죠. 뒤섞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글쓰기 나타나는데 문학에는 특별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래 물을 수 있어. 자서전이나 자연과학에서 글쓰기 크게 다를까? 당연히 자연과학에서 예를 들어 네이처라든가 뭐 이런 데 사이언스 내는 거는 논문이죠. 그야말로 과학적 진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책 그냥 일상 에세이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실존적인 절실함, 실존적 고민이 있어요. 실존이라는 말 어렵죠? 지금 여기 있는 살아있는 나, 언젠가는 죽을 나의 고민, 나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좋은 걸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존적 절실성이 있어야 좋은 글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족 빠지고 그래서 우리 현실은 그렇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다. 당신들은 그렇게 해라. 그들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과 지시의 언어가 많은 사회가 한국 사회 아닙니까? 지배적인 언어, 주장과 이 뭡니까? 과시 언어 이런 게 많은 게 한국 사회죠. 실존, 자기 자신 빠져있죠. 그런 점에서 아주 명백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글쓰기 형식은 근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학술 언어의 개념어들은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왔죠. 근대화 하면 모더니제이션이라든가 모더니티 뭐 그런 거를 말하죠. 예? 그럴 때 대개는 여러분 알다시피 1400, 1500년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시기. 자서전 문학 형식은 서구사회 도시, 자유도시 있죠? 도시에서 부르주아 상인계급이 성장하죠? 이 사람들의 자의식,
예, 개인주의, 주체성, 자의식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권 개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전에 모든 우리 여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왕 위에는 권리가 없었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1800년대 지나면서 루소를 거치면서 뭡니까? 왕이나 제국나뿐만 아니라 비통치자들,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권리가 있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래서 널리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박애죠, 박애. 예, 전부 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까? 조금 약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개개인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존중이 약하죠, 한국 사회는.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거 존중 잘 친하면 간섭하고 놀랍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근대적 소산이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이걸서이가 반드시 근대적일까? 반드시 모던한가? 반드시 1700, 1800년대에서만 나오는가? 네, 그건 아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도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변론 있죠. 변론 자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고백, 루소의 고백. 고백이나 변론이나 비슷하죠. 여러분. 자서전은요. 비슷하죠. 이름만 조금 바꿨죠. 예, 글 쓰는 주체의 목소리가 들어있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시와 지지 이런 재밌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근대적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있죠. 내가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 푸코가 여러분 그 주체 해석학 보면요. 여기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플라톤적 자기인식. 플라톤은 자기인식. 우리가 세상에 대해 진리를 알기 위한 거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에 쭉 오면요. 내가 아는 건 이상으로 내가 알아가지고 나를 돌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끌려요? 나는 두 번째 쪽이 끌려요. 첫 번째도 중요하죠. 나란 누구인가를 아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건 그냥 나를 아는으로 그치나요? 아니죠. 내가 나를 알고 옆에 있는 친구를 알고 세상을 알면서 내 삶을 잘 더 가꾸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서 이 모델이 뛰어나서 제가 자서전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푸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인식 모델입니다. 그노티세 아우톤, 이게 자주 나옵니다. 주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주체는 자기에 대해서 맺는 관계 방식, 이 관계에 대해서 변형하는 거 있죠? 트랜스폼하는 거. 폼하는 게 만들다는데 트랜스는 여러분 좀 횡단하는 거죠. 좀 강한 거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만드는 게 트랜스폼이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변형 방식 가능성이 푸코가 플라톤적 모델이 서구의 지성사 정의사를 관통해온 반면에 자기 돌봄의 모델은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부당하고 부정확하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자기 돌봄의 개념이 더 중시됐다. 이러면서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력 있죠, 여러분? 예. 예. 푸코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쓰기라는 거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넋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고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 객관화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써가지고 여기 내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객관화는 오브젝티파이 아닙니까? 오브젝트로 자기를 내놓는다. 오브제로 내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나를 써놔놓고 이렇게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쳐다본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거리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성적 거리죠. 거리라는 거는 주체를 객관화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관계 있죠.
이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윤리적 변형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윤리적이라는 말 어려운데요. 그거는요. the good, 좋은 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겁니다. 윤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진리 있죠? 진리를 여러분 그냥 압니까? 알면서 내 삶이 좀 더 좋은 방향이 되도록 가져가는 거죠. 변형시키죠. 그걸 뭐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의 윤리적 변형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바와의 관계에서 지배를 인식하고 하면서 통치를 나는 나지 당신의 하수인이 아니다. 통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자유롭다. 내가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부터 통치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더 자유롭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주체는 자신과 권력, 외부의 힘이 있죠. 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부의 나보다 큰 힘과의 관계, 자신과 진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한다. 그 점에서 비판적이죠. 그 관계를 해체하고 뒤엎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획하죠. 그런 점에서 변형적이죠. 예, 이거를 칸트가 처음 이야기했고요. 이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한 200년 후에 1980년대에 푸코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쓴 거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다시 그거를 나의 나 자신에 대한 관계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푸코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칸트적 푸코적 계기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식을 글이라는 것을 저 밀고 가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면요. 여러분 배운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고 거기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더 밀고 나가야죠. 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거 수양 방식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거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연마하면서 어때요? 지금 여기 삶의 즐거움,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하죠. 그래서 사유형식, 수양형식, 향유형식은 적어도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된다. 이거죠. 생각하기와 연마하기, 즐기기는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 글이라는 건 뭡니까? 성격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돈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만들어내잖아요. 성격 조형적이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푸코가 썼어요. 그리고 삶의 양식화에 기여한다. 양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세 가지 뜻으로 있다 하면 되죠. 스타일이. 스타일은 원래 문체라는 뜻이죠. 문체. 두 번째는 문체. 그 다음에 스타일. 양식. 그죠? 형식, 규범, 틀. 그런데 양식화라는 것은 만들다, 만들어감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패셔닝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패션 하죠. FASHION 이 동사로 만들다 이런 같은 뜻입니다. 스타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포함하여 그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라이프 스타일 하죠. 밑에 스타일.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 오케이. 글쓰기가 스스로가 원해서 행하는 변형적인 자발적인 변형 실천이라면 자서전을 쓰는 것도 주체, 나 서브젝트를 하죠. 주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해체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거는요 어제까지 내가 느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사고는요 구태연한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늘 뭡니까? 있어왔던 틀을 반복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상투성이 나오죠. 상투성. 클리셰라는 말 들어봤죠? 클리셰. 똑같은 거 봐. 인간은 똑같은 거 반복해 편하거든요. 계속해서 변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글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그래
기존에 대한 자신의 관계, 늘 구태연한 관계를 해체한다 이거지. 그리고 조금 더 비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내가 너에 대해서 받는 관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받는 관계, 내가 자연에 대해서 받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이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가능성인가? 그 관계가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